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우 행정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용, 토지 보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행정사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로펌에서 근무하면서도 여러 가지 보상된 관련 소송들을 이제 많이 해보면서 느낀 점은 보상은 어떤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정평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감정평가 내용이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조금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통일감정평가법인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같이 그분들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상 업무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보상은 이제 절차별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재개발을 할 때는 열람 공고 나고 먼저 소유자도 이제 소유자들 추천해가지고 감정평가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는 그런 재개발 단지에서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 우리 우군이 될 수 있는 분을 잘 선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이 들어가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 행정사나 이제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는 의견 제출이라든가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잖아요. 의견 제출 잘 해야 되고, 수용 재결이 안 되게 되면 조속 재결도 해야 되고, 수용 재결이 마음에 안 들면 이의재결 신청도 해서 행정심판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잘 도와줄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행정사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심판 하거나 법리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잘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또 보상은 감정평가적인 부분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일감정평가법인 이런 데에다 제가 자문을 의뢰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서면을 작성해서 이제 보상이 제대로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하시고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은 보상을 당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토지 보상은 그럴만한데 영업 보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다 찝어가지고 목록 작성해가지고 하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많은 정말로 넓은 대단히 사업장을 다 다니면서 일일이 다 하다 보게 되면 누락되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누락되는 만큼 내 금액은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저희 같은 행정사들이 현장에 가서 감정평가사들한테 따라다니면서 평가사님들이 뭔가 다 정리하면 평가사님 제가 보기에는 저거 빠졌는데요. 저거 더 내는 보면 그분이 그렇네요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인데 여러 가지 자료도 다 준비해가지고 다 줬어요. 근데 사업을 업종을 닫게 되게 되면 몇 개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용된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방장이라든가 고급 인력들은 급여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여가 나가면 이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분석해서 평가사님 여기서는 이런 특성에서 음식점인데 이 요리사님이 이렇게 해서 급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저희가 드립니다. 이거 같은 다 챙겨드리고 하게 되게 되면 빠짐없이 목록을 작성할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영업보상을 제대로 받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빠지는 거를 잘 체크하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목록에 잘 다 넣어서 꽉 넣어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넣어서 싹 긁어서 넣어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보상이 잘 받을 수 있는 나와드리는 거고, 토지보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토지보상은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평가사의 의견서를 받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 땅 모양이랑 이런 거 해서 뭐 금액이 이 정도로 뭐 산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뭐 의견서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재개발 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업 설명을 할 겁니다. 무슨 뭐 법률사무소 어디 무슨 행정사 뭐 하면서 무슨 뭐 컨설팅 업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타겟을 잡는 거는 거기에 위원장이나 뭔가 조합장을 잡습니다. 개별적으로 막 영업을 해서 다니긴 하지만은 조합장을 딱 잡아가지고 이분을 움켜잡고 좌지우지해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다 이렇게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분들하고 조합장과 위원장과 이런 전문 컨설팅 업체나 뭐 법률사무소 이런 분들 뭔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거래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뭔가를 권리구제를 하려고 그러면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만 미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순서히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일을 정말로 책임지고 잘 해줄 사람을 찾는 게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뭔가 부정한 거래 있는 관계에서 내가 주게 되게 되면은 내가 수임료를 준 부분이 백으로 위원장이랑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정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통키로 뭔가를 일을 푹 떠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거를 거의 사무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럼 내 사건이 신중하게 검토가 안 돼요. 이 많은 사건들을 그분들이 다 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보지도 않을 뿐더러 사무장도 하는데 다 사무 여직원들이 기계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 사건이 신중하게 검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설명회 오면은 정보는 듣되 내가 다니면서 내 사건만 전적으로 잘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나 뭐 단체로 한다 가지고 거기서 하시기보다는 내 사건을 얼마나 신중하고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의제결까지 가서 마음에 안 드는 분은 소송을 가시는데 소송을 갈 때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이 보상 사건은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로펌에서 이제 많은 이제 보상 사건을 소송하는데 이 소송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소장 간단하게 써서 냅니다. 그냥 청구 취자가 그냥 대강 금액 써서 넣어요. 일단 청구금액 얼마로 한다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정 신청서 넣습니다. 감정해 주세요 판사님.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사 선정합니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감정평가서 만들어서 법원 제출합니다. 그때까지 소송 진행 안 합니다. 소송이 진행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감정평가사 들어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감정평가서 복사해 와서 그 내용 그대로 뺏겨가지고 청구 취지면 원인 변경 신청서 씁니다. 그럼 냅니다. 그러면 길 바로 잡혀요. 그리고 나서 다툼 없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를 변호사한테 몇백씩 주고 할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서만 제대로 잘 분석을 해서 그 내용만 잘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적용해 줄 수 있는 뭐 법무사나 이런 분들 찾아가셔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뭐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지만,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만큼 빠른 판단과 내가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내 볼 수 있는 안목이 커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정보가 제약되게 되게 되면, 그래서 전문 자격사들이 갖고 의뢰인이나 선임들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전문 지식들은 전문 자격사분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프로세스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의뢰인들을 손에다 쥐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쥐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의뢰인들은 보는 시야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 좀 합리적인 판단이라든가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